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의 문제를 키케로가 2000년 전에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린내나는 로마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수립되고 유지될 것인가? 중세시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단다 라고 해서 쓴 글이 의무론입니다.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 사회, 로마 사회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결속을 다져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인문학의 종결자다. 화가였는데, 조각가였는데, 건축가였는데 무슨 인문학을 종결했다고 하십니까? 그가 마지막 쓴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보고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가슴 뛰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Live creatively and die gracefully. 창조적으로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죽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문의 시대 르네상스로 모시고 갈 김상건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빛과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 르네상스로 모시갈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원천과 그 창조성의 이유를 풀어나갈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무엇인가가 재탄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르네상스의 원천이 되었던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의 고향 그리스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발견했던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은 무엇이고 참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스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재발견함으로써 이제 르네상스가 인간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지중해 북단에 있는 아름다운 반도 국가입니다. 사실 그리스에서는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땅보다 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 네 사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제 1강, 2강을 들으셨으니까 저기서 뭐 보았던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누구냐?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네 분의 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한 분은 서사시인, 한 분은 철학자, 한 분은 대왕으로서 인간됨의 의미를 성찰하고 인간됨의 그 의미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기억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로요. Live long and prosper. 인생과 삶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가 발견한 인간의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요,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바쿠스입니다. 보십시오. 바쿠스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어떤 책을 썼는지는 다 이제 공부를 하셨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정말 인문학의 보고와 같은 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사용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시인인지 선생인지 교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루마리에 써 있는 호메로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태도가 별로 좋지 않네요. 예.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 못합니다. 아주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 작품은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요, 호메로스의 동상을 앞에 서 있는 조각을 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도 하지만 렘브란트 자신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됐어요. 렘브란트가 그림을 많이 팔았어. 근데 부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부가 자신의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투사시킨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부자였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죠?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왕이 자기 제자니까 얼마나 폐이가 좋았겠어요. 월급을 많이 줬겠어요. 그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호메로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가난한 음유 시인이었죠. 그래서 이 부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난한 호메로스의 이 동상을 보면서 생각의 잠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호메로스는 후대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와 렘브란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죠. 호메로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호메로스의 책, 특별히 그 오디세이아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 보지 못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지하세계, 그러니까 하데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언자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지하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누구죠? 아킬레우스였습니다.